네, 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사업 담당자입니다. 우선 저희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저희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공연예술 전산망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모전 소개, 코피스 데이터 소개, 내외부 데이터 활용 사례, 데이터 수집 가능 사이트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피스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연 예매, 취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집계하여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계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터파크나 예스24와 같은 예매 사이트 혹은 극장 자체의 발권 시스템을 통해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권이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메일 단위로 전송받아 코피스 DB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통계값을 산출하고 제공하는 곳이 코피스입니다. 이렇게 코피스 DB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 시장 활성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고 혁신적 분석 결과물 및 모형을 산출하여 전산망 데이터 가치를 입증하고자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최대 4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 단독 참여도 가능합니다. 학생, 직장인 등 모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당연히 팀 구성원은 학생, 직장인, 가족 등 구분 없이 최대 4인까지 구성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 또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공모전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모전 주제는 공연 소비, 유통 등의 측면에서 시장 문제점을 해결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범주 내의 자유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제로 분석을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사전에 제출하신 제안서 주제와 분석은 이후 착수할 때의 주제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이는 구상했던 분석 방법론이나 방향이 실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난 뒤에 분석 범위라던가 가능성 여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데이터 수령 후 주제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제안서는 컬럼 정의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컬럼 정의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절 주제이거나 타 공모전에 이미 제출 또는 수상한 주제나 결과물의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수상 취소, 수상금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아이디어로 각기 다른 팀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선 접수된 작품만을 인정하니 접수의 시기도 상당히 중요함을 반드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모전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오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전 참가 신청은 8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이 완료되면 이후에 참가 신청자분들의 제안서를 가지고 본선 진출자를 가름할 예정이며 서류에서는 18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18팀을 대상으로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분석에 착수한 날부터 한 달 뒤에는 중간 점검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마감일에 맞춰 제출 완료한 분석 결과물을 10월 19일에 발표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발표 심사 당일에 수상자 선정 및 시상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공모전과 관련해서 많이 문의 주실 만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된 온라인 사전 설명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컬럼 정의서를 미리 확인하시는 만큼 선정 주제를 고려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접수 기간 외의 문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의 경우 분석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또는 조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안 유지 작성, 체결 이후에 메일로 송신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접수 방법입니다. 접수 방법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할 필수 서류는 참가 신청서, 제안서, 참가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제출 양식은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에 공모전 제출 양식 이렇게 붙임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내려 받으신 후에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의 서류들은 모두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일부 대상자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 도구는요, R 또는 파이썬, SQL 등 오픈소스 도구만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 데이터의 경우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로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사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코피스 데이터는 20년도 1월 이후의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0년 이전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코피스 데이터 수집 근거인 공연법이 2019년도 하반기에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년 이전의 데이터는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수집되어 있어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형태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년 이후에 데이터만이 제공된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제공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보안유지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는요, 미개방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자분들은 해당 공모전 외에는 활용하시면 안 되며 공모전 이후 복구될 수 없도록 반드시 폐기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분석에 필요한 모든 외부 데이터들은 개별 수집하여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빅데이터 마켓 C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한 데이터 수집 사이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안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은 누락되지 않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양식에 있는 항목 외에도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심사 및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공정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3명을 구성하고 심사위원 풀 안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의 이름, 학교 등을 가명 처리한 뒤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으로 총 6팀이 수상하며 시상금은 각각 500, 300, 200만 원의 순입니다. 전체 입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최대 18팀을 합격시키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 6팀이 수상자가 되는 것이고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12개 팀은 입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상자에게도 30만 원의 입상금이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1차 서류 합격 대상자에만 들어도 입상금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분석 완수 및 결과물 제출 시에만 입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서류 합격자 대상에는 들었지만 분석을 완수하지 못해서 결과물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입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년도 심사 대상 주제 및 내용들입니다. 동일 주제가 없도록 주제를 고려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코피스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스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위탁 판매 시스템과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 등과 같이 자체 예매 시스템으로부터 전산 발권되는 결제 데이터를 매일 단위로 전송받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전송받아 수집된 데이터들의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공연 시설명, 공연 장명, 공연명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에 공연 시설 코드, 공연장 코드, 공연 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코드명들 또한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정 공연의 매출액 등은 아무래도 예민한 정보일 수 있어 부득이하게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하여 제공해 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이 컬럼 정의서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 보관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라 보관된 데이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송 사업자, 그러니까 예매처 같은 곳들이겠죠. 그런 전송 사업자들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피스 분류 기준에 따르는 데이터들은 공연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송 사업자 기준 분류 데이터는 결제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값은 모두 공연 전산망 데이터 분류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지는 데이터들입니다. 구분은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항목이고 각 필드명 설명은 세부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필드값 예시를 보시면 세부 설명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전송 사업자 기준의 컬럼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는요, 전송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공연 결제 정보이며 전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집니다. 따라서 일시에 대한 정보, 예매, 취소 건수와 매수, 금액, 코드, 성별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고유번호 및 수단과 방식명 등은 전송 사업자가 작성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됩니다. 특히 성별 연령은 회원 가입 시에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제3자 동의에 대한 해당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미상으로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되는 데이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시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할 것인지 분석에 활용할 것인지는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 전산망 기준의 컬럼 정의서입니다. 네,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필드값은 모두 결제된 해당 공연의 정보입니다. 장르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으로 포기되어지며 그 분류와 장르의 설명, 세부 장르 분류는 코피스 공지사항에 서류 접수 파일과 함께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컬럼 정의서를 보시면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항목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코피스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연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기획 제작사들을 위한 참고 자료를 생성하고자 온라인 공연의 성과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온라인 공연 성과는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높은 관람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에 활용한 공연은 모두 무료 온라인 공연이므로 유료 온라인 공연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희 내부 데이터인 예매 데이터, 취소 데이터와 외부 라이브 공연 크롤링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세한 공연 기획 제작사들의 경연 전략 수립을 보조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고자 공연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넣고 수요인 관객 수, 매출액, 좌석 점유율 등을 종속 변수로 둔 뒤에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모델링을 좀 더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더 다양한 변수들과 고도화된 모델을 적용한 추가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생성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을 했고, 이 주제에 적절한 분석 반복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는 공연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의 페이지들은요, 최근 2년간의 저희 코피스에서 수행한 연구 목록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주제를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피스 외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켓 C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개방 데이터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예술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타 사이트들은 날씨, 교통 데이터 등 문화예술 외에도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알고 계신 타 사이트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민간 데이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보안 데이터는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모전 안내에 대한 내용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대화창에 띄워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피스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사업 담당자 손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피스 데이터 활용 분석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다운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공모전의 운영, 진행 등 전반에 대해서 저는 질의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옆에 계신 이다운 주임님께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화창에 필요하신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모전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마감일의 경우에는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8월 1일 오늘부터 21일 자정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수상작은 어떤 형태였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우선 그 요청하시는 질의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까지 했는지 아니면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인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분석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서면 문서 정도만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분석하신 결과물이나 혹은 주제가 플랫폼이나 혹은 어느 프로토타입의 개발까지 필요한 과정이시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결과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심의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발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냐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시상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상식의 경우는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약 10분 정도, 총 10분 정도고요. 7분 정도의 발표 시간, 그리고 3분 정도의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에 작년 수상자가 대부분 대학 소속인데 일반 회사원들은 참가 비율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까요?에 대한 문의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모전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확대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신청 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작년에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반 회사원들의 비중은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다 이제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 과정 중에서 지원해 주시는 멘토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요. 중간에 9월 중반쯤으로 해서 멘토링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그때는 지금까지 그 시기적으로 하셨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받으시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 이런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멘티분들을 저희가 모신 상태에서 필요하신 어떤 분들을 사전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그 중간 점검 또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수상작 주제 슬라이드를 놓쳤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했던 발표 자료라 이런 내용들은 그 오늘자로 저희 그 해당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필요하시다면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 중에 혹시 방금 공유해 주신 PPT 파일은 따로 공지사항에 공유되는 걸까요?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 일단 소스 코드 제출되어 있는데 필수인가요?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소스 코드 제출은 필수인 상황이고요. 해당 내용 또한 저희 제출하셔야 되는 그 결과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소스 코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1인 참여도 가능한가요? 네, 1인 참여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자료를 보시면 1인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보고서는 대략 분량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한글 파일로 제출해야 되는 거는 한글 파일 기준 10페이지 분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인 발표 심사에서의 PPT는 3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원팀 수는 이것도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 가면 작년에 몇 팀 정도가 지원했고 그 중에 서류 심사는 몇 팀이 선정이 되었는지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에 활용된 결과나 데이터를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우선 해당 내용을 퍼블리시 하시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모전에 선정을 되시면은 저희 대회비인 로우 데이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 로우 데이터는 사실 일반인들에겐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퍼블리시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랑 데이터 공개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공개해도 되는지, 어디까지는 좀 비식별화하거나 좀 공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에 대한 출처 반드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 분석 툴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질문 태블로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같이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픈 소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오픈되어 있는 소스, 그러니까 그런 무료 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사 방법 중 활용성 항목에서 전상망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전상망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 설명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에 제한 요소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라던가 이제 그런 내용들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에 기대하는 지향점과 요구하는 결과물의 형식. 이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연히 지향점은 저희 코피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요구하는 결과물의 형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결과 보고서이지만 어떤 분석 주제를 선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의 개발까지 필요하신 분석 주제라면 당연히 해당 내용까지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데이터 파일은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되신 팀들에 한해서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별도로 메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접수된 경우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접수된 작품만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제출한 작품과 동일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이미 제출된 것은 따로 알려주시는 것인가요? 네, 그건 저희가 접수가 되는 대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동일하다거나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머신러닝이나 AI 모델링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시각화를 통한 분석 결과물도 인정이 될까요?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따라서 분석 주제가 머신러닝이나 AI 모델링이 필요한 분석 주제라면 당연히 해당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제안하신 분석 주제가 시각화만으로도 충분히 인사이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시각화까지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 어려운 방법론을 사용했는지가 가산점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얼마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셔서 그거에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셨는지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너무 치우치시진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 출처와 프리셋의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우선 코피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처가 코피스가 될 것이고요. 그 외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그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신 곳의 출처를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 저작권을 말씀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 그 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 당연히 분석을 하신 분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스 데이터의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라서 데이터를 활용하셨을 경우에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에 퍼블리시 하신다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하면 기업에서 IP를 가진 솔루션을 적용한 과제는 제한할 수 없지 않나요?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하면 기업에서 IP를 가진 솔루션을 적용한 과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 IP를 가진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어디 공모전이나 다른 데에 출품하시는 거에 규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저희 공모전에 어쨌든 그 내용을 활용하시긴 조금 어려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부 데이터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데이터는 다 약정 보안 유지 각서를 받아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공모전에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외적인 곳에는 저희 데이터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상하신 분들도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셨지만 그 공모전이 끝나면 반드시 데이터는 폐기 처리하셔야 됩니다. 분석 툴, 태블로나 파워 BI 플랫폼 해당 툴은 일단 태블로도 무료와 유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오픈소스를 권장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분석 도구에 아무래도 유료 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픈소스 사용하셔서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태블로나 파워 BI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용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유료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글 파일 10페이지라고 한 것, 네,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글 소프트웨어가 10페이지라고 말씀 주신 것, 1차 제안서 말씀하신 것, 네, 맞습니다. 1차 제안서는 10페이지 내외입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툴. 네, 일단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한테 그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분석 코드라던가 그런 내용들만 다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도구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석 도구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어느 정도 참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은 참고 원하시는 만큼 참고하시면 되고요. 표절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셔서 참고하는 용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안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적는 건가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가요? 개발이나 디자인 등으로 단순 아이디어 이상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선 제안서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나 문제점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제안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도 당연히 참여 가능합니다. 개발이나 디자인 등으로 단순 아이디어 이상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단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어쨌든 분석을 실제로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결과물을 당연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발이나 디자인 등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는 분석한 결과물 이외에 어떤 개발까지 필요한 건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 필수는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주제인지에 따라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코피스 사이트의 뭐 개선 방안이라던가 뭔가 플랫폼과 관련된 분석 주제를 제안을 하신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초기 개발, 시각적으로 좀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토타입 개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피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의 제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오픈소스는 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만약에 데이터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공개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컬럼 정의서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데이터는 로 데이터로 저희 코피스 사이트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만약 툴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툴은 없어요. 그래서 뭐 파이썬이나 R이나 혹은 태블로나 이런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후에 분석 주제를 변경해도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해 주셨을 때의 주제와 멘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주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분석해서 제출하나요? 예서는 저희한테 분석 결과물을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해드린 컬럼 정의서를 보시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보고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 데이터를 실제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분석에 착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안서 제출 후에 변경 내용이 이건 1차 서류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단은 저희가 마감 접수 기간 내에는 변경 내용을 계속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동일한 주제가 제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선 접수하신 분들 것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하실 경우엔 동일한 주제를 우선 접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금 이외에 수상자 혜택이 있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수상하신 분들의 분석 주제 중에
저희 사업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추후 조금 협의를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데이터 포럼이라는 행사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분석 주제와 결과물에 따라서 포럼에서 그 분석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은 조금 더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참가자도 팀명이 필요한가요? 우선 이런 내용들은 저희 제안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팀명이 팀명. 아니라 만약에 본인의 개인 이름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실명으로 참여하셔도 무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로 제출된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주제를 추가 제안하신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미연 방지하고자 저희가 앞에 그 은채주임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분석 자료들에 대한 주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피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정 후 분석을 하는 것이며 코드 제출은 예선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죠. 분석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코드 제출은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류 심의 때는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 어떤 분석을 하겠다에 대한 제안만 하시면 됩니다. 분석 과정에서 제안서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진행해도 괜찮나요? 일단 이 부분이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서에서는 A라는 주제로 제안을 했는데 분석하는 과정에서 A-라는 주제로 변경하는 거랑 사실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이 주제가 조금 시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내가 A라는 주제로 제안을 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는 이 A에 대한 분석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주제를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제안하신 제안서의 내용과 추후에 제출하시는 분석 결과물에 대한 제안서 내용이 다르게 진행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21년 수성적 리스트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과 내용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결과 내용을 수상한 팀들의 개별 PPT 파일까지의 공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저희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선정되신 팀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드 리뷰. 일단 멘토링 할 때 코드 리뷰 같은 기술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멘토링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질문을 설문조사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멘토링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멘토링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쭤볼 거거든요. 그때 본인은 코드 리뷰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멘토링 섭외도 하고 뭐 준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 질의 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명과 출연자 데이터는 없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긴 하지만 예매처들에서 데이터를 보내주신 것들을 저희가 최종 수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공연명, 시설명, 공연 장명 3개를 결합하면 실제 어떤 공연 시설에서 어떤 공연을 했고 그 공연의 매출액이 얼마고 관객수가 얼마였는지가 다 센싱이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연명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출연자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출연자 데이터는 드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활용 가능하실지는 일단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셔야지 판단 가능하실 것 같아요. 20년, 21년 수행 연구 목록과 주제가 겹치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주제를 디벨롭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일단은 목록과 주제가 겹치면 아무래도 선정에 좀 불리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이미 했던 주제를 저희가 동일하게 또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제를 디벨롭 하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분석한 주제에서 더 나아가서 난 여기까지 더 봤다.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동일한 주제를 똑같이 수행하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스타타는 잘 모르겠고 SPS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유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오픈소스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코딩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기반이라서 아마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분석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 사업과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환류 확산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유료 프로그램보다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수상작들의 경우 시각화는 R이나 파이썬 내 그래픽으로 대부분 처리했었나요?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요. R이나 파이썬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분석한 결과물을 태블로로 다시 가공해서 보여주신 분들도 있고 혹은 분석은 파이썬이나 R로 했는데 그래프는 뭐 PPT로 다시 만드셔서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 상이했습니다. 네, 메서드랑 라이브러리의 제한은 없습니다. 태블로 사용을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 태블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태블로 안에서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용하시면 어떨까라고 그냥 권장을 드린다는 부분이고요. 태블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작업 파일도 제출해야 하냐? 태블로로 만약 시각화까지만 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냥 시각화 하신 결과물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저희가 설명 너무 잘했나 봐요. 자, 추가적인 질문이 크게 없으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혹시라도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공고문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와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공고문 내용 확인을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에 대한 어떤 자료와 이런 내용들은 오늘 오전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해두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모전 접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